송은재TV 시작합니다. 사상 초유의 경찰의 반란을 지켜보면서 많은 의문점들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유삼령이라고 하는 이 총경이 군으로 치면은 중령 대령급인데 총경이 저렇게 정부에 맞서는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거대한 13만 명이 되는 이 경찰 조직 전체에 저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저런 일을 주도할 수가 있을까, 뒤에 배경은 뭘까 라는 부분, 그 다음 이 같은 경찰들의 반란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건 옛날 군에 있던 하나회와 같은 것이 경찰에 있다, 쿠데타에 준하는 것이다, 하나회, 쿠데타, 12.12 쿠데타까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엄중한 사안이라면 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지 않을까? 이건 지금 국가 반란에 해당되는 것인데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을까라는 것도 의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나뉘어서 지금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부분들을 서로 짐작만 할 뿐, 추측만 할 뿐, 앞으로의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 경찰의 반란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분석을 하면서도 조심조심 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안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삼령 총경이 자신이 주도해서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는 상황,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 행안부 장관이 저렇게 12.12 쿠데타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가? 지금 대통령이 나설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과 하나 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삼령 총경이 저지른 이 경찰의 반란 뒤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유삼령은 경찰대 사기입니다. 경찰대 사기가 총경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옷을 벗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승진이 늦은 겁니다. 전 경찰청장이었던 김창룡 청장도 경찰대 사기입니다. 유삼령과 김창룡은 같은 경찰대 사기입니다. 한 명은 경찰청장을 지냈는데 유삼령이는 아직 총경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 새로 경찰청장에 발탁된 윤희근은 경찰대 7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삼령 총경이 얼마나 승진이 늦은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 경찰청장이었던 김창룡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재인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경찰입니다. 그 이후에 철저한 노무현 문재인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소위 물을 먹었습니다. 외국 연수도 가고 이렇게 승진해서 누락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발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김창룡을 청장으로 발탁한 이유는 철저하게 문재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맥관계를 말씀드리고 나서 이 문재인의 그림자가 여기에 왜 있느냐? 문재인 정권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될 때 선거 공약이 검찰을 개혁하겠다였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권하고 난 뒤에 검찰을 이용해서 적폐 수사를 했습니다. 그 뒤에 나머지 후반기 2년 6개월은 검찰 때려 부수기, 검수완박에 치중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그러니까 두 개로 나뉩니다. 검찰을 이용해서 적폐를 하다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한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수완박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무소불위의 권한이라고 하는 검찰의 권한을 모두 뺏어서 경찰에 다 주자라고 하는 게 문재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문재인이 김창룡을 청장으로 발탁을 했고 그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성공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그렇습니다. 경찰대학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평생 아마 소원일 겁니다. 검찰에 치였던 자신들의 입장, 검찰을 누르고 검찰의 권력을 완전히 다 뺏어와서 지금 수사권을 다 뺏어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눈앞에까지 경찰이 무소불위의 경찰이 되는 이게 눈앞에 와 있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다시 금수완박을 백지화시키겠다. 여기에서 이제 경찰들의 반란이 시작된 셈입니다. 그 총대를 이제 뭐 2판 4판인 류삼룡이 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류삼룡과 김창룡과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는 초반부터 경찰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 경찰이 그것을 수사하다가 청와대에 막히자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으로 갔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 아예 청와대에서 바로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에게 지시를 해서 선거 개입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걸 이제 청와대와 경찰이 직거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문재인은 정권 초반기부터 경찰과 친했고 검찰의 금수완박을 하고 싶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초반에는 적폐청산을 위해서 검찰을 활용합니다. 후반기에 들어와서 이제 금수완박을 하려고 하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막히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문재인의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은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검찰을 활용하다가 버리고 개혁할 것이다. 소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금수완박을 할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초반기에 적폐청산에 참여를 하지만 검찰총장이 되고 난 뒤에는 철저하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검찰과 경찰의 권력관계, 이 부분이 골마터진 것이 이번 경찰의 반란이다. 그래서 류삼룡 뒤에는 문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문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검찰과 경찰에 관한 부분은 절대로 쳐다보질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대신 나서서 이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은. 그러니까 유삼룡 등 몇몇 경찰대 출신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무장을 갖고 있는 경찰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이건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같다. 이건 진압해야 되는 것이다. 형사 책임을 묻겠다. 이 뒤에 정치적 배경까지를 살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발표를 한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지금 전국의 많은 경찰들이 그 경찰서장들이 일부 모여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그 다음 회의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류삼룡에 대해서 대기 발령을 내리고 그 회의에 참석했던 50여 명의 경찰서장들을 감찰한다. 이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경찰국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경찰들이 많이 여기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직 이기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경찰이 쥐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류삼룡이 나서서 반대하고 나서니까 뭐 경찰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 지금 이런 생각인데 경찰들이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류삼룡 뒤에는 김창룡이 있고 김창룡 뒤에는 문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당연히 민주당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절대 진행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른 건 뭐 모두 타협하고 용서할 수 있어도 이런 부분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경찰과 직거래를 하면서 타협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과 이상민 장관이 잘 처리할 것이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류삼룡을 비롯해서 이 일부 주도자들이 이렇게 항명하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후퇴를 하는 것이, 일단 또 후퇴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상식입니다. 상명하복이죠. 명령 불복종에 걸리게 되면 경찰과 군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류삼룡이 이렇게 무리하게 돌진을 하는 것은, 또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칼만 휘두르면 머리를 숙일 줄 아는 모양인데 우리는 목을 내놓고 하고 있다. 류삼룡 자신이 목을 내놓고 하고 있겠죠. 다른 정치적인 계산이 있겠죠.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더 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정치적인 언사를 늘어놓고 있는 데는 류삼룡 뒤에는 큰 배경이 있다. 이렇게 류삼룡이 저지르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쳐다본다면 경찰들의 생각도 좀 달라질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금 사상 초유의 경찰의 반란, 이 뒤에는 문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